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명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의 근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책상과 의자의 배치, 벽에 걸린 학생들의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감각으로는 쉽게 감지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이 건강과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실의 공기와 온도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밤에 늦게 잤나 보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교실 속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학습 능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실의 공기와 온도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매일 8시간씩 숨쉬고 있는 공기의 질과 온도는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후 수업 시간에 3000ppm을 넘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1000ppm 이하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실외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00ppm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실은 1000ppm을 가뿐히 넘어서고 환기가 부족한 교실은 2000에서 3000ppm까지도 상승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400ppm일 때 950ppm보다 인지 기능이 약 50% 저하되었고 2500ppm일 때는 무려 70%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게으름이나 집중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졸지 말라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교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67.5제곱미터 교실에 30에서 40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약 1.8제곱미터의 공간이 할당되는 셈인데 이는 일반 사무실의 5분의 1, 주택 공간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닭장보다 좀 나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30명의 아이들이 8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창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농도는 계속 누적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2000ppm이 넘으면 두통, 심한 졸음,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에서 3000ppm으로 높였을 때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15% 감소했고 독해 능력은 12%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 산소 부족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다만 고산지대에서는 즉시 증상을 느끼지만 교실에서는 서서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환경에 매일 8시간씩 노출되는 아이들의 장기적 건강입니다. 만성적인 이산화탄소 노출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학습 능력의 전반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핀란드는 모든 교실에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80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실시간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각 교실에 설치하고 1000ppm을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출석률이 5% 향상되었고 수학과 영어 성적이 평균 8%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빈도가 70%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기적인 환기입니다. 수업 시간 전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입니다. 단 10분의 환기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해마다 봄이면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등의 영향으로 환기를 할 수조차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열회수형 환기 장치를 도입하면 외부 공기를 들여오면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성 향상,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중요합니다. 교실 내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실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공기질을 체크하고 환기 시기를 결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온도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습 효율이 가장 좋은 교실 온도는 겨울철은 20에서 23도, 여름철은 23도에서 26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들은 적절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합니다. 교실 내 목재 가구와 교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필가루나 화이트보드의 마커의 유해 용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미세먼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경우 PM10의 농도는 평균 76 마이크로그램으로 실외보다 높았고 체육활동 후에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학생들의 폐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석률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먼저 교실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베날리스의 명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현대교육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교실의 공기와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쉽게 간과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온도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이야말로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